네, 오늘 강의에서는 비에레 선생님 책의 3.1절을 지나서 3.2절 디퓨전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이 챕터 3을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캐리어, 전자는 홀이죠. 캐리어가 액션, 움직입니다. 어, 챕터 2는 더멀 이퀄리브리움 상태에서 즉 캐리어의 액션이 없죠. 이제 여기 챕터 3로 오면서 캐리어가 움직이는데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할 거고 그 에너지의 첫 번째로 전기장 얘기를 줬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이 있어야만 전하를 띈 입자인 전자나 홀이겠죠. 어떻게 힘을 받아서 가속 운동을 하고 또 실리콘 내부를 움직이죠. 진공이 아니니까 충돌이 날 거고 얼마나 잘 움직이느냐? 정성적으로 빨리 가요, 잘 가요, 순조롭게 갑니다라는 표현보다는 모빌리티라고 하는 정량 지표를 들고 값이 얼마입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풀었었습니다. 뭐 결국 공부해보니 앞에서 공부했던 도판트, 도핑을 얼마나 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이슈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왔던 용어가 드리프트였고요. 이 얘기를 꺼내기 전에 챕터 3 첫 시작할 때 캐리어 액션은 크게 DDR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 드리프트가 챕터 3.1이고 가장 얘기가 길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제 챕터 3.1은 끝냈고, 요두 번째 D, 이름하여 디퓨전, 확산입니다. 한국말로. 뭐,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 주방에 라면 냄새가 방으로 막 퍼져나가죠.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뭔가 퍼져나간다. 뭐, 요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전자나 홀이 반도체 내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챕터 3.2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리컨비네이션이 일어나면 제너레이션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RG, 리컨비네이션 앤 제너레이션에 의해서 또 어떻게 캐리어들이 이동해 가는지 설명을 하는 건 그 뒷챕터에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챕터 3.2를 읽으면서 강의를 쫓아오면 되고요. 캐리어, 전자나 홀입니다. 어떻게 확산되는지 그 원리를 좀 볼 거고, 그럼 그 디퓨전에 의해서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이걸 정량화해서 디퓨전 커런트는 하고 방정식을 세워서 모델로 표현할 겁니다. 마지막 아인슈타인 관계식은 이게 사실은 이제 챕터 3.1과 3.2를 연결해주는 개념입니다. 어, 챕터 3.1에서 드리프트의 정도를 나타내는 건 모빌리티 뮤였죠. 챕터 3.2에서 디퓨전 커런트에서 디퓨전의 정도, 이제 어려운 말로 디퓨전 상수라는 게 등장하는데요. 디퓨시비티 또는 디퓨전 컨스턴트라고 하는데 D라고 표현할 겁니다. 사실 이 둘 사이는 서로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드리프트고 얘는 디퓨전이니까 뭐 다른 거 아닙니까? 다른 거죠. 다르지만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컨셉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요 아인슈타인 관계식으로 설명해 낼 겁니다. 그게 3.2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정도로 일단 기억을 하고 뒤로 넘어가서 계속 진행해 봅시다. 먼저 이 그림을 보면 디퓨전이라고 나오는데 이 디퓨전이 뭡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뭐 위에 있는 글을 읽어보면 파티클이 있는데요. 여기서 파티클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전하를 띄지 않아도 됩니다. 즉 질량을 가지고 있는 중성의 입자도 좋고 양의 전하를 띤 입자도 좋고 음의 전하를 띤 입자도 좋습니다. 하여튼 파티클이면 됩니다. 이게 드리프트와 다른 얘기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학생들이 많이 미싱해요. 드리프트는 전기장이 필요하고요. 그 전기장이 관장하는 영역 내에 반드시 전하를 띤 입자이면서 움직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렉트론하고 홀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재료, 실리콘 안에. 이온화된 도펀트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전하는 띄고 있지만. 그들은 드리프트 커런트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합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좀 참여한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인 전류 흐름은 못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챕터 3.2의 디퓨전은 파티클입니다. 전하를 띄지 않는 입자도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럼 이 파티클이 이렇게 확산한대요. 확산의 개념이 뭔지가 밑에 그림으로 도식화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뒤에 글부터 봅시다. 진한 컨센트레이션의 영역, 고농도 도핑이 되어 있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합시다. 우리 실리콘 재료를 보고 있으니까요. 어디로 간다고요?
저농도 도핑 영역 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 디퓨즈라는 뜻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해 간다. 뭐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확산이라는 한국말은 너무 잘 알잖아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확산이에요. 근데 여기 이유가 나옵니다. 이 물리적인 원인입니다. 왜 확산됩니까? 왜 뻗어나갑니까? 이겁니다. 랜덤 더블 모션. 이거 이미 챕터 2에서 공부했습니다. 다이나믹 시츄에이션이라는 컨셉도 설명했고요. 어떤 전자 하나가 있고 여기에 홀이 하나 있다라고 합시다. 얘네들 상온 300켈빈에서 정말 가만히 있나요? 라고 질문하면 평균적으로는 거기에 그대로 있죠. 하지만 인스탄테이니어슬리하게 특정 시간 몇 개를 놓고 봤을 때 이 전자는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랜덤하게 움직입니다. 다만 요 영역 안에서 전자 하나가 지멋대로 움직이고 있을 뿐이지 방향성은 없어요. 그래서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즉 이런 랜덤한 임의의 방향으로 덤을 외부의 열온도 300켈빈이죠. 얘 때문에 열받아서 움직이는 모션 그 현상 때문에 확산이라는 메커니즘은 설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거 고농도 영역이고 이쪽이 저농도 영역입니다. 반도체로 따지면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반도체 시편을 만들었을 때 뭐 가로 세로 높이 길이를 가진 이 실리콘 덩어리라고 하세요. 여기가 N형으로 진하고요. 여기는 연해요. 이런 표기를 앞선 강의에서 자주 쓰진 않았지만 뭐 업계에서 쓰긴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진하다 연하다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당연히 전자가 도너를 많이 넣었으니까 많을 거고 여기는 전자가 좀 덜 있겠죠. 이거 훨씬 많을 겁니다. 자, 이러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겁니다. 실제로 전자는 이렇게 확산에 의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여기 위에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얘네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절대로 이렇게 직선 운동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뒤로도 좀 갔다 다시 또 그래도 가이자고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저런 운동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300켈빈이라는 룸 템퍼러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전하를 띄지 않는 입자까지 포함해서 움직이게 되고 그럼 왜 움직입니까? 전기장 없잖아요. 농도 차인데 왜요? 랜덤 더블 모션 때문입니다. 그럼 왜 생겨요? 랜덤 더블 모션이? 더블 단어에 이미 힌트가 있죠. 더블 300켈빈 환경 하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디퓨전이라고 하는 약간은 철학적인 또는 뜬구름 잡는 얘기를 조금 더 공학도답게 정량화시킨 예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도 이게 나오는데요. 원디퓨전, 원디 디퓨전이니까 1차원 공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3차원이죠. 왼쪽, 그러니까 X, Y, Z축으로 표현되는 3차원 공간입니다. 근데 너무 복잡하니까요. 3차원 공간이면 벡터를 들고 와서 설명을 해야 돼서 너무 어려워서 수학적으로 여기 피에레 선생님 책에서는 1차원 공간입니다. 이거는 어떤 입자가 움직이면 오른쪽, 왼쪽 직선 운동만 합니다. 뭐 앞뒤, 좌우 이런 개념 없습니다. 그냥 X축 방향 하나만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이렇게만 입자가 움직이는 공간에서 확산이라는 운동을 설명을 하는 예제 문제입니다.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타임 t 이퀄 0 어떤 임의의 시간에 출발하는 시간에 이게 이 빈이라고 하는데 칸이죠, 칸. 1번 칸, 2번 칸, 3번 칸, 4번 칸이 있는데 뭐 지하철로 따져도 됩니다. 첫 번째 량, 2량, 3량, 4량 네 개의 량으로 만들어진 지하철이라고 할 때 이 출입구가 여기서 그 사람들이 빨리 타려고 우더닥 들어갔더니 1번 차량 안에 1024명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옆에 쳐다보니까 자리가 다 비었네 하면 우르르르르 막 갈 거예요. 딱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빈에 1024개의 파티클 질량을 가졌으니까 사람도 하나 이해가 되겠네요. 파티클이 있는데 이놈들이 결국 떠마한 모션을 하니까 그 때문에 파티클이 어떻게 된다고요? 움직인대요. 인접한 컴파트먼트 옆에 이 빈 공간으로. 근데 매 타우 세컨마다 움직인다라고 합시다. 이 타우라고 하니까 되게 어려운데 타우를 1이라고 하면 1초마다 여기 빈의 컴파트먼트 안에 들어있는 입자는 인접해 있는 컴파트먼트 옆에 빈으로 이동한다라는 뜻입니다.
대신에 그 여기 강의 노트에는 없지만 여기 있네요. equal probability로 각각의 파티클은 동일한 확률을 가지되 어떤 확률이냐면 점프 옆으로 간대요. left나 right. 네, 여기 표시했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갈 확률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반의 확률이니까 오른쪽으로 512개, 왼쪽으로 512개의 입자가 이동한다라고 가정하자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 실험을 한번 1초, 2초, 3초 해서 뭐 이건 6초, 100초 해보는 거죠. 뭐 프로그램을 짜서 실험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난 아직 코딩하는 거 잘 모르니까 그럼 앉아서 종이로 그냥 한 100초까지 그려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상상해 보면 되는데 아마 직관적으로 느껴질 겁니다. 2024개를 나누기 4를 해서 한 칸에 4분의 1024씩 놓여지겠구나. 뭐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근데 그 과정을 봅시다. 1초마다 반반의 확률로 왼쪽 오른쪽이니까 512는 왼쪽으로 잘 와 있죠. 근데 이거 이 나머지 512는 가려고 하는데 여기 칸을 똑 막아놨으니까 맞아요. 가려다가 튕겨나서 자기 자리에 들어온 겁니다. 자기 자리 그대로 남은 겁니다. 1초가 지났어요. 또 2초를 흘리면 또 반반. 256, 256. 여기 256, 여기 256. 근데 요 녀석도 이렇게 왼쪽 오른쪽 가죠. 그럼 요쪽으로 가는 256이 여기 왔고요. 여기 256은 가려고 했더니 여기 장벽에 가로맞춰서 다시 원위치. 그럼 여기 더하기 256. 합치면 512. 뭐 이런 실험입니다. 이걸 또 하면 얘는 128, 128 나누고 얘도 128, 128. 얘는 256, 256인데 갈 데 없으니까 다시 막.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숫자를 나열을 해보고 만들어 보자라는 컨셉입니다. 실제 이 생각 실험의 결론은 그겁니다. 결국은 무한대의 시간을 주면 확산이라는 힘에 의해서 입자들은 골고루 퍼진다. 이 컨셉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 얘기고요. 자, 이제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그럼 이런 입자의 움직임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실리콘 소재 안에 전하를 띤 전자나 홀, 이거 모바일 하면서 차지드 되어 있는 파티클이죠. 질량도 가지고 있고. 이 녀석들이 전기장 때문에 콜롱에 힘받아서 이동하는 건 드리프트, 전하를 띤 입자가 움직이니까 전류. 그건 챕터 3.1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챕터 3.2는 전기장이 없어요. No electric field. but 농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A 영역에는 전자가 100개 있고 B 영역에는 10개 있어요. 그럼 A에서 B로 분명히 전자는 이동하려는 힘을 받습니다. 왜? 랜덤 더멀 모션 때문에요. 자, 그럼 그거를 어떻게 전류가 얼마다라고 어떻게 써야 할까? 이 고민을 해보는데 자, 여기 이제 핵심적인 슬라이드가 나옵니다. 자, 우리 1차원 운동만 현재 상상합니다. 그럼 전자가 X 방향 뭐 요걸 내가 플러스 X라고 일단 정의합시다. 이쪽이 고농도 영역이에요. X가 0보다 충분히 큰 뭐 어떤 임의의 지점에 전자가 많이 모여 있어요. 그 전자의 농도를 Y축에 놓고 그림으로 그렸어요. 여기가 한 10에 20승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원점 근처, 뭐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튼 원점 근처 잡고 요 위치에서 사실 농도는 한 10에 15승밖에 안 된다고 합시다. 자, 이러면 실제 전자는 외부에 어떤 힘도 존재하지 않고 300켈빈이라는 상온에 노출시켜 두면 이 자유전자는 농도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가려고 하는 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렉트론은 이렇게 움직이겠죠. 즉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움직이는 얘기입니다. 전자는 음의 전하를 떼어서 우리가 전류의 흐름의 반대라고 알고 있죠. 커런트는 플러스 X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쓸 건데요? 이 전류, 농도 차에 의해서 전자가 이동해서 생기는 이 전류는 무엇에 비례합니까? 라는 것부터 찾아보면 색깔을 바꿔서 만약에 저농도를 더 저농도, 고농도는 더 고농도에서 이렇게 농도차를 만들면 이걸 이제 실리콘 샘플 A, 샘플 B라고 할 때, 뭐 그게 상식적이고 직관적입니다. 샘플 A와 B 중에 누가 더 디퓨전의 힘을 많이 받아서 전류를 많이 흘릴까요? 라고 물으면 누가 봐도 B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농도의 차이가 더 크니까 더 하여튼 빨리 확산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 그렇잖아요. 지하철을 타도 사람이 몰려 있으면 빨리빨리 퍼져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이치입니다. 뭐 향수병의 뚜껑을 열어도
네, 향수병 안은 냄새 입자가 엄청나게 많고 방 안은 향수 입자가 거의 없어요. 냄새가 빠르게 퍼지죠. 근데 이미 냄새가 좀 가득 차 있는 방이 있어요. 거기에 향수병 똑같은 거 갖다 놔봤자 이 냄새가 퍼져나가는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향수 입자가 방에 좀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결국은 요 전류, 우리가 이제 전자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서 내가 N이라 쓸게요. 그리고 물리 현상은 디퓨전이라서 JN 디퓨전이라고 하면 얘는 도대체 뭐에 비례합니까? 라고 할 때 결국은 전자의 농도가 얼마냐는 절대적인 값보다는 농도의 차이가, 그죠? 요 기울기죠. 요 슬롭, 기울기. 기울기니까 이걸 수학에서 배운 미분입니다. 그럼 결국은 dn dx에 비례하겠구나라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위에 식이 나오죠. 그렇게 비례한다라고 나오고, 그럼 이제 여기 사이에 들어간 얘는 뭡니까? 비례상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류 얘는 밀도거든요. 단위 면적당 커런트 암페어 나누기 제곱 센티미터. 뭐 한번 강조했지만 반도체 디바이스 공정, 프로세스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그쪽 소자 디바이스 엔지니어나 프로세스 엔지니어들은 길이는 센티미터, 면적은 제곱 센티미터, 부피는 세제곱 센티미터를 많이 쓰는데 길이는 요즘 나노미터 스케일을 많이 얘기하니까 나노미터로 표시하기도 하고 마이크로미터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길이는 여러 개를 쓰지만 면적, 부피는 센티미터 스케일에서 설명하는 게 기본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요 면적당 전류가 좌변이고요. 그럼 우변을 보면 얘는 농도니까 넘버 나누기 부피입니다. 얘를 다시 거리로 나눈 거죠. 좌변 우변을 맞춰야 돼요. 맞추기 위해서 이제 곱하기 뭘 할까를 쳐다보면 일단 한 개당 콜롱, 요게 이제 단위 전하량 Q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콜롱입니다. 한 개당이죠. 전자 한 개당. 넘버당 개수. 요 샵은 개수를 의미합니다. 얘랑 얘랑 없어질 거예요. 좋아요. 얘는 이제 얘랑 이렇게 곱해지니까 4제곱이에요. 근데 저기 왼쪽을 보면 제곱이죠. 그럼 뭔가 뭔진 몰라도 제곱 센티미터가 분자에 들어가는 지표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 암페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암페어의 컨셉은 쿨롱 나누기 초죠. 1초에 몇 쿨롱이 지나갔느냐를 가지고 암페어 단위로 설명하고 한다라고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쿨롱만 남아있고 좌변에는 암페어가 있으니까 맞추려면 해야 될 일은 나누기 세컨드가 어딘가 필요하겠구나. 자, 색깔을 바꿔서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시 리뷰를 해보면 왼쪽 좌변은 암페어 나누기 제곱 센티미터인데 우변은 일단 얘예요. 요 농도차 맞추려고 했더니 얘 단위 전화량 필요하고 또 하나 필요한 게 얘입니다. 그래서 얘를 사람들이 비례상수 요 비례한다라는 거 요 비례상수 디퓨전 얘기하니까 D라고 쓰고요. D의 단위가 제곱 센티미터 나누기 초 단위를 가지게 하고 단위 전화량 Q를 쓰고 해서 Q와 D를 비례상수처럼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낙서한 거 좀 정리하고 한번 다시 상황을 살펴보면 이게 보일 겁니다. 농도차가 위치에 따라 있구나. 이제 원디멘저널 한 것만 얘기합니다. 농도차가 존재하니까 분명히 전자가 이렇게 흐를 거고 그로 인해 전류가 생성된다. 이런 전류는 농도차로 인해서 만들어졌으니 디퓨전 커런트고 전자 때문이기 때문에 여기 명시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제 부호만 따지면 됩니다. 전자가 이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X니까 커런트는 플러스 X. 어, 기울기가 이렇게 됐으니까 기울기는 양수죠. 이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고 얘도 얘 크기입니다. 크기만 가지고 온 거예요. 플러스. 이거 맞아요. 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극단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홀의 디퓨전에 의해서 어떤 디퓨전 커런트가 흐르는지를 또 수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뭐 한번 해보세요. 여기가 고농도죠. 여기 저농도죠. 홀은 이쪽으로 갑니다.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전류나 홀이나 이 홀은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니까 전류값은 음으로 나올 겁니다. 이런 상황이면 전류값은 음이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 홀에 의해서 디퓨전 메커니즘에 의해서 흐르는 커런트 덴서티는 이 기울기
양이죠. 양수예요. 양수 얘는 지금 음수예요. 비례상수는 디퓨전 상수, 그다음에 단위전화량. 이 크기만 넣는 거예요. 표는 여기서는. 부호가 안 맞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홀인 경우에는 반드시 마이너스가 들어간다라는 거 까먹지 말고 쫓아오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줄 갑시다. 이 디퓨전 커런트를 정리함에 있어서 D라고 하는 비례상수는 디퓨전 상수라고 하고 좀 어려운 말로 디퓨시비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일단 이 정도를 하고 이제 더 해봅시다. 드디어 다 왔습니다. 이게 챕터 3.1과 챕터 3.2를 합치는 겁니다. 토탈, 총 전류를 한번 계산해 보자라는 건데요. 총 전류, 뭐 커런트 덴서티입니다. 이게 어떤 시편의 단면적이라는 거는 실험하시는 분이 시편의 면적을 넓힐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으니까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 단위 면적당 전류가 얼마나 흐르느냐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J로 썼고 전자 때문에도 있고 홀 때문에도 있겠죠. 뭐 그 둘이 서로 사실 조금 생각을 해보면 전자와 홀이 가다가 만나서 리컨비네이션 되면 없어지니까 전류값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어디선가 생성, 제너레이션이 되니까 전류값도 늘고 그러면 리컨비네이션 한 개, 제너레이션 한 개가 확실합니까? 아닐 수도 있지 않아요? 이게 그럼 단순히 더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서는 리컨비네이션 제너레이션이 없다라는 가정을 하고 왜 이런 가정을 하냐면 공학 어떤 물리 현상을 이 공학으로 끌어 들어와서 제품으로 설계를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생각은 심플리시티입니다. 단순화. 어떻게든 어떤 현상을 간단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간단한 모델을 만들고 그다음 덧붙이는 철학이 야,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잖아. 그래, 그럼 더하기 뭐 곱하기 뭐 이렇게 해서 모델을 컴플리케이티드하게 복잡하게 만들어가. 그게 엔지니어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더스트리에 가서 또는 뭐 연구기관이 되고 어디를 가서 일을 하건 미래에 어떤 현상을 보고 저걸 어떻게 설명하지 할 때 저거의 핵심이 뭐지? 제일 핵심에서 절대 빼면 안 되는 게 뭐야? 그걸 찾아내서 걔부터 출발해서 모델을 복잡하게 만들어가는 방식입니다. 나중에 내 수업 말고요. 다른 교과목 수업을 들어봐도 아, 뭐 공학 서적들 읽다 보면 굉장히 저자들이 이 복잡한 현상을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점점 뭔가를 복잡하게 만들어 갈 겁니다. 적어도 내가 공부했던 학부 4년과 대학원 5년 하는 동안 기억을 돌이켜 보면 대부분의 전공 서적들이 그런 맥락에서 다 뭔가 썰을 풉니다. 원래 얘기로 돌아옵시다. 그래서 전자와 홀의 current density의 그냥 단순한 summation 합으로 표현을 합시다. 복잡한 어떤 전자와 홀의 인터랙션은 여기서 가정하지 않게 뭐 일이 없다. 그런 일 별일 없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가 만들어내는 current density와 홀이 만들어내는 current density 각각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전자가 만들어내는 current density는 챕터 3.1에서 공부한 대로 드리프트 또는 디퓨전 때문에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항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앞에서 식으로 유도했었습니다. 이거 J는 시그마 E라고 하는 오음의 법칙이었었죠. 모양을 딱 보세요. 느낌이. 뭔가 상수를 쓰고 여기 전기장이 들어오죠. 네, 전류 밀도고요. 근데 사실 따져보면 전류는 저항분의 1, 전압 뭐 이런 느낌이랑 같죠. 전압이 전기장이고 전류가 전류 밀도가 되고 저항분의 1이니까 그 전도도가 되고 전도도의 컨셉이 여기 나옵니다. 그다음 디퓨전 커런트는 조금 전에 오늘 공부한 거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홀도 똑같이 두 개의 컴포넌트로 나눌 수 있고 각각의 컴포넌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학습한 걸 그냥 가져다 붙여놓은 게 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탈 커런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을 끝낼 수 있습니다. 뭐, 한 30분 정도 가까이 진행되고 있어서 참가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서 잠깐 이 3분만 쉽시다. 3분만 물 한 모금 먹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고 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디퓨전 커런트에 대한 이퀘이션이 어떻게 되고 또 챕터 3.1과 3.2에서 학습한 게 어떻게 합쳐지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얘기는 강의 자료를 한번 넘겨보면 일단 제목만 보세요. 난 유니폼하게 도핑이 됐으니까
이게 불순물의 농도가 어떤 실리콘 샘플의 왼쪽은 좀 진하고 오른쪽은 좀 연하고 뭐 이렇게 불균일하게 도핑이 된 반도체 소재가 있나 봅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풀 거고 뭐 한참 수식도 유도하는데 마지막에 가보면 아인슈타인 관계식이 나옵니다. 오늘 강의에서 예고했던 대로 디퓨전 상수와 그다음에 모빌리티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인데 한번 여기 컨닝을 먼저 해보면 하단부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디퓨전 이 전자입니다. 얘는 모빌리티 전자 거. D와 뮤는 어떤 관계식을 가지는군 한데 사실은 D를 뮤로 나누어 보면 KT 오버 Q가 나오고 얘는 상수입니다. 온도 300켈빈이 주어지면 T에 300 넣고 Q는 단위 전하량이고 K는 상수니까 결국은 모빌리티에 전기장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잘 움직이느냐에 대한 척도인 모빌리티와 농도 차로 인해서 전 파티클이 확산되어 가는 정도를 나타내는 디퓨전 상수와 이 둘은 그 레이시오, 비율이 일정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발견입니다. 어떤 고체 상태의 딱딱한 소재 내 실리콘 웨이퍼가 되겠죠. 그 내부에 전기장을 주고 전하를 띤 입자인 전자나 홀을 막 이동시켜서 전류를 흘려서 뭐 그것을 활용해서 연산, 엔드, 노어, 뭐 오어 연산들을 해서 연산용 반도체 칩, 뭐 CPU, GPU,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같은 거죠. 이런 계산기를, 전자 계산기를 만드는 그런 데 활용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참 그 실리콘 재료 덩어리 안에 전자와 홀이 움직이는 거는 결국은 드리프트 현상과 디퓨전 현상, 이 둘에 의해서 주도가 될 텐데, 이 드리프트와 디퓨전이 공부를 해보니까 서로 딴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 뭐 어떻게 확인하는데요? 그게 이 아인슈타인 관계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후반부에서는 이 아인슈타인 관계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뭐 그런 얘기들을 떠들고 나면 네, 강의가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앞으로 돌아가서 앞에서부터 봅시다. 자, 먼저 이 사실 요 슬라이드 전까지 다루었던 대부분의 강의 노트는 그냥 N형 반도체가 있다라고 합시다. 뭐 이렇게 지편이 N형이에요. 그럼 여기 별말 없으면 유니폼하게 유니폼리 돕드 되어 있다라는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X 방향을 따라서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도 평형 상태이면 이 CV 그리고 가운데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 그리고 뭐 이게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뜻은 X 방향에 따라서 도핑의 농도가 일정하니까 EF-EI가 고구단 6단 계산하는 거예요. X 방향에 따라서 변치 않게 나올 겁니다. 하지만 실제 반도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D램 낸드 칩의 내부를 까서 보면 도핑의 농도는 X 방향, 즉 물리적인 거리에 따라서 도핑의 양이 항상 유니폼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설계한다고요. 도핑의 양. 이런 걸 이제 도핑 프로파일이라고 합니다. 이 뭐 도너의 양이 X 방향에 따라 바뀐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게 상수값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뭐 범죄자들 나오면 뭐 그 사람의 프로파일이 어떻다. 뭐 그런 거 심리를 분석하는 사람을 프로파일러라고 하잖아요. 이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게 프로파일. 이 단어의 의미 자체가 도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X에 대해서 쭉 풀어주는 겁니다. 요런 걸 찾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난 유니폼하게 도핑이 됐기 때문에 도핑 프로파일을 살펴보면 X 방향에 따라서 도핑의 양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네, 단면만 그릴게요. 여기는 n 플러스, 여기는 n, 여기는 n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는 10에 20승, 10에 한 17승, 한 15승, 뭐 이렇다라고 합시다. 이 x 방향을 따라서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세요. 상온 300켈빈이고 더멀 이퀄리브리움 상태입니다. 외부에서 전기장을 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이거는 원 시스템이죠. 하나의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원 페르미 레벨 가질 겁니다. 밴드 다이어그램 어떻게 그리지? 답이 여기 이미 나와 있긴 합니다. 위에 봅시다. 이게 좀 이상하게 점선이 이상하게 나왔는데 요 실선으로 바꿀게요. 페르미 레벨입니다.
원 시스템, 원 페르미 레벨. 물컵에 물을 담아 놓으면 물 높이는 딱 하나입니다. 물 높이가 둘일 수 없습니다. 컵에 물 담았는데 이렇게 물 담으면 그 원리가 뭔지 파헤치면 노벨 물리학상 감입니다. 절대 이런 일은 자연계에서 일어나지 않죠. 맞습니다. 얘도 n 플러스 n, n 마이너스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이렇게 접합을 만들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리콘 시편을 붙였다라고 봐도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어떻게 나올까요? 인데 일단은 지금은 복잡하게 들어가지 말고 5구단 6단 20승 좀 너무 심하니까 18승 할까요? 얘는 16승 15승 이 정도 합시다. 자, 그러면 요 지점 여기 끝자락 여기만 벤 다이어그램 그려봅시다. 공부한 대로 EC, EV 그리고 오케이. 그 다음에 18승이니까 앞에 1대고 8이니까 86, 48. 가운데 여기가 인트리인식 페르미 레벨이고 여기가 EF면 요 사이 갭이 86, 48, 0.48 일렉트론 볼트 정도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또 이 가운데 여기는 자신 없어서 모르겠고 대충 이쯤 왔다고 합시다. 16승이니까 16승이면 인트린직 여기가 있으면 네, EC 잡고 여기에 EV 잡으면 이 I를 이쯤 가운데 잡으면 이 I하고 EF 사이는 여기 16이니까 1 버리고 6만 있으면 66, 36. 이 정도 될 겁니다. 뭐 좀 비슷하게 그렸죠. 여기 0.48이고 여기 0.36이니까. 네.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이 뭐 어떻게든 요렇게 올라오나 봅니다. 컨덕션 밴드도 이렇게 올라가나 봅니다. 이렇게 EV도 밸런스 밴드 H도 올라갑니다. 이쯤 되면 고민이 될 겁니다. 잠깐만요. 이거 컨덕션 밴드 오르막 방향으로 DE 이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해서 이게 곱하기 Q분의 1하면 이거 전기장이라 배웠는데 이제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게 전기장이 X 방향 그래 플러스 X 방향으로 전기장 너도 이쪽 방향으로 잘 형성이 됐네. 근데 이거 N 플러스하고 N을 붙였는데 어떻게 내부에 전기장이 여기 전기장이 생긴다고요? 왜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게 이제 나옵니다. 여긴 전자가 많아요. 고농도. 여기 전자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저농도. 그럼 전자가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전자가 이쪽으로 넘어가요. 전자가 넘어간다라는 건 그 뒤에 무엇을 남깁니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온화되어 있는 도너입니다. ND 플러스죠. 이거를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그려보면 여기는 N 플러스 여기는 N이면 전자가 이쪽으로 넘어왔다라는 건 여기에 플러스 전하를 띤 도너가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도너는 왜 같이 안 가요? 실리콘 원자에 의해서 묶여 있잖아요. 내 머리 위에 하나, 내 발 밑에 정삼각형 형태로 실리콘 원자 3개가 보일 겁니다. 정사면체 형태라고도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면 이렇게 전기장 생기겠네요. 맞아요. 전기장이 요 플러스에서 적당한 도핑 수준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이고 전기장도 그 방향이니까 밴드가 이렇게 휘어 있고 요런 앞에서 배운 이퀘이션에 따라서도 설명이 다 되네. 이 전기장은 내가 외부에서 준 게 아닌데요. 저 더멀 이퀄리브리움이고 밖에서 절대 배터리 안 꼈는데요. 왜 이래요?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이런 것들을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하고 밑에 첨자로 빌트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밴 다이어그램을 볼 때 밴드가 휘어져 있다? 전기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외부에서 인가한 전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기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 보고 있는 대로 도핑 농도 차이만 있어도 그 내부에 자발적으로 이 자발적이다라는 게 내부에서 내재하고 있는 빌트인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뭐 강의를 듣는 학생 대부분이 대학생일 테니까 자취방을 구하든 기숙사를 들어가건 외부에서 오면 또는 뭐 집에도 빌트인 가구들 하나쯤 있는 집들이 있을 겁니다. 그 빌트인은 집을 지을 때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따로 사서 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런 컨셉입니다. 그 다음 또 계속 갑시다. 그 다음 N-쪽 갑시다. N-쪽도 보면 얘는 15승 예를 들었으니까요. 아마 이번엔 더 작아지겠죠. 여기가 EI라고 잡으면 요쯤 잡으면 EC, EV 잡고 EI하고 EF 사이는 5니까 5, 6, 30, 0.3 일렉트론 볼트 정도 나올 겁니다. 좀 더 EI가 위로 이렇게 가 있는 구조일 겁니다. 뭐 EI는 EC와 EV의 중간 값이죠. 네. 그러니까 EV도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럼 N하고 N-도
그치. 여기가 고농도고 여기 저농도잖아요.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뒤에 플러스 전하를 남겨서 여기에도 전기장이 생깁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돕기 위해서 여기랑 여기 둘만 나누었고 가운데는 농도 차가 없이 유니폼하다는 걸 내가 상상을 하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런 접합이 N개로 마구마구 늘어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부드럽게 연속적인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엣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반에 걸쳐서 여기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관통하는 전기장이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실제 밴딩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슬롭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 너멀리 킬브륨인데요. 전기장이 안에서 만들어지면 왠지 전류가 흐를 것 같고 그러면 뭔가 에너지가 발생될 것 같고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말이 안 되죠. 네. 전자가 이동해서 전기장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졌고 그렇게 따지면 전자가 또 넘어가고 여기는 전자 또 넘어가고 그럼 플러스 또 생기고 아니 그럼 이런 상상을 해요. 그럼 극단적으로 여기는 다 도너만 남고 여긴 전자만 채워져서 이런 일이 생기나요? 그러면 n 플러스 n 접합이었는데 전자가 다 넘어가서 이쪽에 전자가 많아지니까 여기가 n 플러스 역할하고 여기는 저농도 그러면 이게 고농도고 저농도면 이게 저농도 고농도 되고 그거 왔다 갔다 하나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빠집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전자가 자꾸 넘어가기 시작하면 여기에 있는 전기장이 위에다 그릴게요. 전자가 이렇게 많이 넘어가고 여기에 도너가 많이 남으면 전기장은 더 강력해질 겁니다. 강력해졌는데 그 다음 전자가 가고 싶을 때 이 전기장하고 이 전자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전기장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전자는 이렇게 가고 싶어요. 이거는 확산의 힘이에요. 근데 이 방향을 보세요. 전자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전극을 향해 가야 돼. 확산의 힘이 세다면 갈 겁니다. 하지만 앞에 선배들이 먼저 확산되어 갔기 때문에 그 선배들 때문에 전기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가 만들어졌고 걔네 때문에 전자가 가려고 했더니 이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 이게 음극이잖아요. 못 가요. 이게 충돌나잖아. 그러니까 내부의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가 어느 순간 강해지면 디퓨저는 드리프트에 의해서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로 인한 드리프트 힘 때문에 더 이상 확산은 안 일어납니다. 그쯤 되니까 이 고농도 저농도로 붙였던 게 저농도 고농도로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안 일어나겠구나가 이해가 될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 아, 드리프트와 디퓨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도 있구나라는 것도 느낌이 올 겁니다. 자, 일단 요 정도까지만 하고 정확하게 낙서한 걸 지우고 강의 자료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보면 이제 이게 n 플러스고 이게 n 마이너스쯤 된다고 생각하고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하나니까 평형 상태인 것도 나옵니다. 이게 이퀄리브리움이니까 페르미 레벨 컨스탄트. 근데 이 농도 차 때문에 밴드 에너지가 위치에 따라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컨덕션 밴드 엣지가 X에 따라 밸런스 밴드도 X에 따라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그림이. 자, 그럼 저 얘기를 들고요. 이제 썰을 풀어봅시다. 평형이라고 했으니까 평형이면 전류 안 흐르겠죠. 맞아요. 그러면 no net flow electron 홀입니다. 맞아요. 전자나 홀이 움직여서 전류를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드리프트 전류와 디퓨전 커런트 컴포넌트들이 반드시 뭔 일이 일어나지? 서로 상쇄한다라는 컨셉입니다. 이거 내가 앞에서 방금 전에 설명한 겁니다. 이렇게 n 플러스와 n이 있을 때 이 확산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거는 이거 JN 디퓨전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여기에 전자가 많이 넘어가서요. 여기에 플러스 전하가 많이 남아서 여기 전기장이 꽤 세집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던 전자, 후배 전자죠. 후배 전자가 나 갈래 하고 싶어도 이 전기장을 극복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둘이 뭔가 쌤쌤이 되어서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아서 그래서 이꼴 0 전류의 흐름이 없다라는 컨셉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괄호 뒤에 나오죠.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가 존재하게 되고요. 이게 왜 존재하는지는 설명했습니다. 이온화된 도너와 넘어간 전자의 전하량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 결과 드리프트 커런트가 정확하게 상쇄시켜서 없애버린대요. 뭐를요? 디퓨전 커런트. 그 디퓨전 커런트는 당연히 농도차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JN이 0이다. 평형이니까 토탈 전류는 안 흐를 것이다. 하지만 이 내부에 이거는 JN 드리프트고 얘는 JN 디퓨전인데 이 둘은 더하기로 표시되었고 이게 이꼴 0이니까 하나를 뒤로 제끼면 JN 드리프트는 마이너스 JN 디퓨전이 되고 이게 이렇게 식이 세워졌으니 캔셀 아웃이라는 이 컨셉이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도 알겠어요. 저걸 들고요. 좀 더 어려운 얘기로 갈 겁니다. 이건 잠깐 딴 얘기고 아인슈타인 관계식으로 봅시다. 그래서 이퀄리브리엄 상태에서 분명히 전자가 만들고 홀이 만드는 전류값은 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앞에서 썼습니다. 여기서 다음 스텝으로 이렇게 넘어올 때요. 이꼴 0을 이쪽으로 당긴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우고 얘만 보면 되는데 요 우변을 좌변으로 옮긴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요 좌변을 요 우변으로 당겨 올 때 뭔가 하나의 트릭을 쓸 건데요. 그 얘기를 바로 앞에 있는 슬라이드 여기서 좀 하고 계속 얘기를 가볼게요. 흐름을 잘 쫓아오세요. 요 7번 슬라이드에서 다루었던 요 컨셉 얘기를 8번 슬라이드에서 잠깐 스킵하고 9번에 여기 다시 끌고 온 겁니다. 여기 보이고 있죠? 여기 이 방정식에서 다음 줄 여기 있는 요 방정식으로 갈 때 뭔가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그 작업을 앞에 8번 슬라이드로 가서 해봅시다. 자, 이쪽으로 돌아왔습니다. 8번. 조금 전에 본 겁니다. 유니폼하게 도핑이 되지 않은 실리콘 반도체 시판 하나가 있다라고 합시다. 이게 N타입 세미컨덕터인데 이쪽은 좀 진하고 이쪽은 좀 연한 이런 상황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도너의 양이 감소되고 있다. 요 X 방향을 따라서. 실제 밴드 다이어그램도 그리 깨졌네. 이렇게 되어 있고 요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앞에서 밴드 다이어그램도 추정해 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 시편의 전자의 농도 N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 배웠던 식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사는 이게 뭔가 기울어져 있잖아요. 도핑의 양이 여기 n 플러스 n이니까 이 농도 차이가 도대체 얼마나 날까? x 방향에 따라서 전자의 농도 n을 그려보면 아마 도핑이 이렇게 뭐 리니어하게 도핑을 잘 감소시켰다면 이럴 수도 있고 뭐 또는 x고 n이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이렇게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인지 지금은 모르지만 어쨌건 이 프로파일, 도핑의 프로파일을 구하고 싶으면 즉 전자의 양을 x에 대한 함수로 구하고 싶으면 이 기울어진 정도를 평가하려면 n을 x에 대해서 미분해서 그 값을 추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갈 때 미분을 합시다. x에 대해서. 좌변은 뭐 n을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라고 해서 n dn dx 들어가 있습니다. 우변을 이제 x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는데 이 이제 학생들이 실수하는 게 여기 x가 어디 있어요? x 없네. 그럼 미분하면 0 아닙니까? 근데 이 큰일 날 소리입니다. 지금 우리 요거 다루고 있다니까요. 도핑의 농도가 서서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소하고 있는 N형 실리콘이고요. 그때 밴드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때 EC는요. 여기 위에 있는 요 EC는요. X에 대한 함수예요. 상수가 아니에요. 물론 페르미 에너지 레벨은 상수죠. 뭐 K나 T는 당연히 X와 무관한 상수고요. N 서브 C도 안에 뭐 유효질량 어쩌고 저쩌고 뭐 물질 상수들이 들어있으니 상수고요. 얘가 문제예요. EC가. 그죠? EC를 X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는데 미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수학에 나오죠. 체인 룰이라고. 뭐 EC에 대해서 미분은 할 수 있는데 EC를 X에 대해서 미분은 못 하겠어요. 그러면 일단 너 EC에 대해서 미분해봐. 알겠습니다. 그래서 EC에 대해서 일단 미분한 결과가 여기입니다. 이 앞부분.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올 때 이 전체 식을 EC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EC에 대해서 미분하면 여기 엑스포넨셜 있으니까 앞에 계수 마이너스랑 나누기 KT,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나누기 KT를 앞으로 끄집어내고 자기 자신 그대로 오면 되죠. 마이너스 KT 분의 1, 그죠? 앞으로 내고 NC는 상수니까 그대로 오고 자기 자신 엑스포넨셜 요만큼 덩어리 그대로 왔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원래는 X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는데 EC에 대해서 미분했으니 그럼 EC를 다시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될 겁니다. 혹시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한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엑스포넨셜의 뭐 X예요. 근데 이 y를 t에 대해서 미분했어요. 그러면 요거는
엑스포넨셜 x를 x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그 x를 다시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겠죠. 이렇게 지워진다고 봐도 될 겁니다. 얘를 먼저 하고 그다음 뒤에 거는 그대로 살린 겁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요거까지 왔으니까 두 번째 줄까지 왔으니까 낙서한 거 좀 지우고 세 번째 줄로 갑시다. 자, 이제 이 식을 이렇게 펼쳐놓고 가만히 살펴보니 어랍쇼 요거 요만큼 요 위에 있는 얘랑 똑같네요. 똑같이 뭐 지수함수 미분하면 자기 자신 나오니까 거의 똑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어이 그게 n이라면서요? 그러면 요만큼 덩어리 친 얘도 n이네요. 네. 여기 n으로 바꿔 낀 겁니다. 됐죠? 나머지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줄에서 네 번째 줄 올 때는 앞에서 공부한 이거 요게 된다라는 걸로부터 요 q분의 1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dEC dx는 QE입니다.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dEC dx에다가 QE 요 자리에다가 QE 바꾸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 났더니 따라서 이 전자의 농도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은 마이너스 n 나누기 kt q이다라는 요 하나를 들고 9번 슬라이드로 넘어갑시다. 왔습니다. 9번 슬라이드 여기 보면 얘입니다. 얘. dn dx 어떻게 나라고요? 마이너스 n kt분의 그 앞에 있는 거 하여튼 갖고 온 겁니다. 네, 다 대입해서 때려놓은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죠? 자, 이런 다음에 이제 원래 얘기로 돌아갈게요. 이 식을 만족해야 되는데 이꼴 0이니까요. QQ 날리고 NN 날리고 전기장 날리고 깔끔하게 정리하면 0은 뮤 N 빼기 KT분의 QDN 이렇게 돼요. 이거를 다시 이쪽으로 넘겨서 깨끗하게 써보면 DN은 Q분의 KT 뮤 N 이렇게 나오죠. 그게 여기 있는 이 식입니다. 그냥 뭐 공학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디퓨시비티와 모빌리티의 레이쇼는 이건 식을 좌변 우변으로 나누어 썼는데 한쪽으로 몰았으면 네, 디퓨시비티와 모빌리티의 레이쇼 비율은 일정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요게 아인슈타인 관계식. 그래서 디퓨전 현상과 드리프트 현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지금 전자만 떠들었는데 유사한 방식으로 뭐 유사한 방식 할 게 뭐 있습니까? n 대신 p로만 다 바꾸면 됩니다. 이 홀도 마찬가지로 성립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아인슈타인 관계식을 우리 학부 학생들 수준에 맞게 유도하다 보니까요. 어디 갔습니까? 평형 상태를 전제로 쉽게 식을 유도했는데 사실은 평형이 깨지더라도 이 아인슈타인 관계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평형일 때만 쓰는 건 아니다에 대해서도 받아들여 주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 뒤에 예제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디퓨전 상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읽어보면 실리콘 샘플이 있는데 모빌리티가 이 정도 됩니다. 이때 물어본 게 디퓨전 상수는 뭡니까? 모빌리티 주고 디퓨전 상수 묻는 문제니까 아인슈타인 관계식 쓰라는 겁니다. 네, 대입을 하면 이 정도 나옵니다. 너무 쉬운 문제죠. 그 다음 나오는 얘기는 개가 더 있네. 이 얘기는 지금까지 다룬 디퓨전하고는 조금은 다른 얘기예요. 주제가 약간 달라서 네, 일단 요거는 다음 시간에 머리 좀 식히고 다음 시간에 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텐셜 디퍼런스 쿼제 뉴트럴리티 어프락시메이션인데요. 이건 조금 딴 얘기라서 오늘 강의하고 별 상관이 없을 수 있겠다 싶어서 여기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